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20년 단축 시즌 때 저는 정규 시즌 시작을 앞두고 출연한 방송에서 다저스와 템파베이가 월드 시리즈에서 격돌해 다저스가 우승한다고 예측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다저스에 돈을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우승을 예측합니다.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를 치르고 올라갈 다저스가 그 여파를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다저스는 5차전 9회 초 동점 상황에서 벨린저가 카밀로 도발의 슬라이더 폭격을 이겨내 샌프란시스코를 꺾게 됩니다. 올해 저는 다저스에 걸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휴스턴의 우승을 예상합니다. 월드 시리즈에 순탄하게 올라갈 휴스턴이 누가 올라오든 힘들게 올라올 내셔널리그 팀을 꺾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휴스턴에서 대형 가구점을 운영하는 매트리스 맥은 지난 4월 NCAA 대학농구 우승팀으로 캔자스 대학을 맞춰 1,500만 달러를 벌었고 정규 시즌 도중 휴스턴의 월드 시리즈 우승에 1,000만 달러를 걸어 전 세계 스포츠 베팅 역사상 최고액인 7,5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매트리스 맥은 지역 사랑 차원에서 매년 휴스턴에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정규 시즌 최다승이 월드 시리즈 우승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995년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된 후 메이저리그 승률 단독 1위를 한 팀이 월드 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사례는 1998년 양키스와 2009년 양키스, 2016년 컵스와 2018년 보스턴 4팀으로 22팀 중 4팀이기 때문에 우승 확률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현지 전문가들이 다저스의 확률을 높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저스가 단순한 1위 팀이 아니라 그야말로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다저스는 111승을 기록함으로써 114승을 한 1998년 양키스와 116승을 한 2001년 시애틀에 이어 162경기 체제에서 110승을 달성한 세 번째 팀이 됩니다. 특히 플러스 344의 득실차는 양키스와 시애틀을 제친 1969년 이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1998년 양키스는 우승을 했고 2001년 시애틀은 우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저스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저스는 시애틀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1998년 양키스는 피타고리안 승률보다 6승을 더 거둔 끈끈한 팀이었습니다. 2001년 시애틀도 피타고리안 승률보다 7승을 더 거둔 팀이었습니다. 반면 올해의 다저스는 득실차로 계산하는 피타고리안 승률로는 116승을 올려야 했지만 그보다 5승이 적은 111승을 기록했습니다. 한 점 차에서 21승 10패와 연장전 9승 2패를 기록한 1998년 양키스, 한 점 차에서 26승 12패와 연장전 9승 4패를 기록한 2001년 시애틀과 달리 올해의 다저스는 한 점 차 16승 15패와 연장전 6승 9패가 전혀 압도적인 1위 팀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998년 양키스와 2001년 시애틀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선발 투수였습니다. 1998년 양키스에는 3번의 시리즈 1차전을 포함해 4경기에서 4승을 따낸 퍼펙트 게임 달성자 데이비드 웰스가 있었고 포스트 시즌 첫 선발 9경기에서 8연승을 질주하는 가을의 사나이 올랜도 에르난데스와 포스트 시즌 통산 19승이 역대 1위에 해당되는 앤디 패티도 있었습니다. 반면 2001년 시애틀의 선발 트리오는 프레디 가르시아, 제이미 모이어, 에런 실리였고 1선발이었던 모이어가 디비전 시리즈 1차전과 5차전에 등판하는 바람에 ALCS 등판이 한 경기에 그친 것도 시애틀에게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ALCS에서 시애틀 선발 투수들은 ERA 2.76으로 나쁘지 않았는데요. 저는 ALCS에서 만난 팀이 양키스가 아니었다면 2001년 시애틀은 그렇게 허무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양키스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들은 랜디 존슨과 커트 실링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올해의 다저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난해 마지막까지 샌프란시스코와 우승 경쟁을 하다가
마지막 날 맥스먼시를 잃었고 슈어저를 와일드카드 경기에 써야 했던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를 최종전 끝에 꺾었지만 애틀란타와 대결한 NLCS에서는 힘이 부처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올해는 순탄한 우승을 했으며 와일드카드 시리즈 기간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규 시즌 마지막 6경기를 콜로라도와 하면서 텐션이 떨어진 반면 샌디에고는 매치를 꺾고 올라옴으로써 샌디에고가 정규 시즌의 열세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삼기에는 휴스턴이 상대한 시애틀도 와일드카드 시리즈 2차전에 대역전승으로 사기가 충천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애틀은 휴스턴에게 3연패로 물러나긴 했지만 1차전을 거의 승리할 뻔했고 3차전에서는 18회 승부를 했기 때문에 월드시리즈 우승팀 휴스턴을 상대로 엄청나게 선전한 셈이 됐습니다. 다시 다저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무키 베츠는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지난해 우리는 지쳤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며 자신감이 넘치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1차전을 5대3으로 승리합니다. 하지만 4회까지 무실점이었던 우리아스가 5이닝 3실점으로 교체되고 클레빈저를 무너뜨린 타선이 샌디에고 불펜에 5와 3분의 2이닝 노히트를 당한 다저스 입장에서는 찜찜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찜찜함은 곧바로 다음날 경기력으로 나타납니다. 포스트 시즌에 앞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커쇼의 상태가 정말로 좋기 때문에 올해는 자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저스틴 터너 역시 자기가 본 커쇼 중에서 최고에 가까운 모습이라며 커쇼만 믿는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커쇼 역시 2차전에서 1차전 우리아스와 같은 5이닝 3실점 후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동료들이 임무와 칭찬했던 커쇼였기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6회 말 프로파의 적시타로 3대3 균형을 깬 샌디에고는 그러나 멜빈 감독이 한 번 더 올려보낸 다르비슈가 6회 무사 1-3루에서 내려옵니다. 다저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득점권 타율 1위 다저스는 로버트 수아레스를 맞아 저스틴 터너가 삼진을 당하고 개빈 럭스가 병살타를 날려 득점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넣는 게 도박으로 느껴졌던 트라이넨이 8회 크로네너스에게 쐐기 솔로 홈런을 맞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저스는 전혀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차전에서 플렐러 단장이 2년을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등장합니다. 2020년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를 탈락 위기로 몰았던 블레이크 스넬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승리 기여도가 3.4에 불과했던 스넬은 팀의 2대1 승리를 이끈 5와 3분의 1이닝 1실점 역투로 준비했던 한 방을 터뜨립니다. 반면 다저스는 역시 포스트 시즌 직전 부상이 있었던 곤솔린이 1과 3분의 1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곤솔리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하나 포스트 시즌 누적 성적이 14와 3분의 2이닝 15실점, ERA 9.20으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차전에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5회까지 2피안타 무실점으로 역투한 앤더슨을 투구수 86개에서 교체합니다. 앤더슨의 정규 시즌 평균 투구수가 89구이고 타선이 두 바퀴 돌았다고는 하나 워낙 좋았던 앤더슨으로 한 이닝 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지만 로버츠 감독은 늘 하던 대로 합니다. 다저스는 마감시한 트레이드로 합류해 최고의 활약을 한 크리스 마틴이 2번 타자부터 시작한 7회를 막습니다. 하지만 앤더슨을 일찍 내린 대가가 찾아옵니다. 8회 등판한 토미 케이니가 볼넷, 안타로 한 점을 내주고 무사 1, 2루에서 교체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강공 사인을 받은 김하성의 적시 2루타와 후안 소토의 동점 적시타, 그리고 크로네너스의 역전 2타점 2루타였습니다. 정리해보면 2차전에서 쐐기 홈런을 맞은 트라이넨, 3차전 선발 등판을 망친 곤솔린, 4차전에서 장작을 쌓은 케인리와 더 크게 불을 키운 옌시 알몬테는
모두 부상으로 인해 정규 시즌 막판에 돌아왔거나 포스트 시즌을 통해 돌아온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스터에서 제외된 kimbrel은 거위가 되어 다저 스타디움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투수가 넘쳐났던 휴스턴과 비교하면 다저스는 불안한 마운드를 가지고 가을 야구를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저스가 디비전 시리즈도 통과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마운드가 아닌 타선이었습니다. 저는 배츠, 터너, 프리먼, 스미스로 이어지는 BTFS, 후반기 OPS가 0.889였던 저스틴 터너, 8월 이후 OPS가 0.858인 맥스먼 씨가 그렇게 무기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클레빈저를 제외할 경우 샌디에고에게 ERA 1.95로 봉쇄를 당합니다. 생각해보면 최근 월드 시리즈는 간절한 팀들의 우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 캔자시티는 30년 만에 우승, 2016년 컵스는 108년 만에 우승, 2017년 휴스턴은 창단 첫 우승, 2019년 워싱턴은 창단 첫 진출이자 첫 우승, 2020년 다저스는 32년 만에 우승, 2021년 애틀란타는 26년 만에 우승으로 2018년 보스턴을 제외하면 30년에 가깝거나 넘어가는 팀들이었습니다. 올해 휴스턴의 경우 5년 만에 우승이었지만 2017년 우승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절함은 더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다저스는 2020년 우승 멤버들의 보스턴과 다저스에서 우승 반지가 2개인 배츠, 워싱턴에서 우승하고 온 트레이 터너, 애틀란타에서 우승하고 온 프리먼 등 대부분이 반지를 가진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부족해서 졌다고 하기에는 다저스를 2번 죽이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버츠 때문에 졌다고 하기에도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못한 가을 야구였으며 압도적인 승률을 올린 팀들 중 역대 가장 졸전을 한 가을 야구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월드 시리즈 우승은 하늘이 정해준다. 따라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한 방을 노리다가 뒷수습을 못하느니 매년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드는 것이 프리드먼 사장의 전략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다저스의 스탠 카스텐 회장은 월드 시리즈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다저스가 걷는 길에 매우 만족한다. 프리드먼은 명예의 전당을 향해 가고 있고 로버츠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며 프리드먼 로버츠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양키스보다 구단 가치는 떨어질지 몰라도 2013년 이후 9년 연속 관중 동원 1위와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다저스는 그러한 노선을 수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마감 시한 때 대형 영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돈이 많은 다저스라도 한계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요. 카스텐 회장은 지난 10년간 젊은 선수들의 공헌이 컸다. 이제는 새로운 젊은 물결을 만들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쓸 것이다. 하지만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이번 오프시즌 기조가 대형 선수의 영입이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다저스는 당분간 지갑을 닫고 리툴링은 아니지만 세대 교체에 더 중점을 둔 컨텐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년 우승 예상팀을 틀리면서 느끼는 건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는 팀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우승팀만의 아우라가 있고 그 아우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영원한 미제라는 겁니다. 과연 다저스는 우승팀의 아우라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로버츠 감독이 우승 억제기인 걸까요? 실컷 이야기해놓고 나서 죄송합니다만 다저스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